자, 이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는 참 이 컷오프 되거나 공천 배제되거나 하위 평가받는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김영주 의원이 국회 부의장인데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해서 영등포 갑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뭘 어떻게 봐요? 그 네. 할 행동입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배지 얘기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얘기하면 예. 그냥 배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지금 의원 그분은 국회 부의장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렇네요. 온갖 혜택을 다 누려 사선까지 하고요. 아니 처음에 비례로 들어왔다가 나머지 이제 계속 영등포에서 그렇게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렇게 혜택을 받으셨고 최근까지도 윤석열 비판하면서 팻말 들고 시위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 사진이 계속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문제 그 얘기했더니 그때는 그냥 당 행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아무리 자기 명분을 그렇게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합니까? 정말 초라해 보여요. 진짜 더 심한 얘기 제가 하고 싶은데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건 신윤기 변호사한테 맡기고요.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배지 쫓아가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거 말고 뭘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정말 좀 비참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장관도 하고 의원을 4번이나 한 사람의 그 모습의 뒷모습이 정말 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해요. 아니 저렇게까지 하면서 배지를 달아야 될까? 물론 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정말 본인이 컷오프 당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그렇게 며칠 전까지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혜택을 줬던 민주당과 이 민주당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신 분이 그 혜택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탈락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 한번 더 하겠다고 도전을 한다? 국민들이 또 영등포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런 분한테 뭘 맡겨놨을 때 정말 강단 있게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이해관계 없이 일할 사람은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명분도 없고요. 배지 쫓아가는 사람, 배지는 더 도망갈 겁니다. 예, 더 이게 비유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 비유를 받아주셔서 너무 그러니까요. 또 기분이 좋네요. 아니 좀 찔렸던 것 같아. 아까 좀 찔렸어. 뭘 찔리긴 이 사람이. 쫓아가면 안 되는데. 또 이게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김영주 의원 어쨌든 그 영등포 갑이 관심지에서 떠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서. 근데 저는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부의장이죠. 네. 이분이 그동안의 정치를 해왔던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니까 뭐 부의장까지 가셨을 텐데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추하다 하셨는데 전 한 글자를 더 보태서 좀 추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욕망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욕망대로만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도 알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 눈치도 보고 뭐 이런 게 우리 인간 사잖아요. 그 정치라는 것은 더더욱 명분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정치라는 게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인데 아니 김영주 부의장이 컷오프에서 잘렸다. 아니 저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보고 뭐 머리를 깎든 단식을 하든 다 저항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한동훈 위원장 만나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비굴함과 굴욕을 떠나서 본인의 욕망에 저렇게 투명하게 충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해서 뭐 5선이 된다 한들 그게 한국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조금 4년 동안 등이 따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저런 식으로까지 정치가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교과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인간의 욕망의 그 뭐랄까요? 그 크기, 그 내용 이게 너무나도 참 이게 추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보여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 이념이 없고 뭐 진보 정당이니 뭐 굉장히 그 날선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또 민주당에서 부의장까지 하신 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분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그런 욕망에 충실해서 진영을 옮기는 김영주 의원이나 그런 분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수준이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천이 또 탈당과
입당 이게 좀 어떻게 작용이 될지 각 정당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천이 다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건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죠. 그래서 뭐 갈등이 심하다, 증폭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작심 발언하고 언론을 향해서 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반격을 한 셈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언론도 이런 식으로 그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물론 공천 갈등 있죠. 근데 공천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공천이 갈등 없이 공천이 이루어집니까? 탈락한 분들 입장이 100%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의원 수가 많아요. 169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분들을 교체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국회, 이번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교체율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정치 변화를 시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국민적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개혁 공천인 거예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에 따라서 현역이든 아니면 원외에 있는 분들이든 누구나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마치 뭐 그냥 사천인 것처럼 사천이라 하면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비명계라고 분류된 분들 중에 그러면 다 떨어졌습니까? 물론 비명계로 분류된 사람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뭐 구로 같은 경우 두 분 다 윤건영, 그러네요. 이현영 두 분 다 됐어요. 허영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진선미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몇 분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쭉 공천된 분 보세요.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했던 분들, 남은 분들 많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또 반대로 친명이라는 그런 분원들은 다 됐습니까? 양용원 의원은 어떻게 됐죠?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는 뭐 원외 인사 중에 임세은 전 부대변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친명으로 분류된 분들 중에 공천된 분도 있고 비명으로 분류된 중에 공천된 분도 있어요. 그거를 마치 근데 뭐 비명 행사라는 등 이렇게 무슨 비명이면 다 잘린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냐? 이계 의원도 보세요. 처음에는 단수 공천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3명을 다 경선하라고 다시 또 단수 공천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냥 모든 비명은 다 잘려 나가고 친명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국민의힘 그럼 문제 없습니까? 요 앞에 국민의힘 당사잖아요. 네. 분신 두 번 시도한 분 시도했죠. 계시죠. 예. 삭발하시죠. 지금도 집회하고 계세요. 삭발하신 분은. 그 누구야? 장재원 의원 지역구에 나오려다가 네. 결국 못 나오신 분.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이채익 의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돌려막기를 해서 가능한 한 좀 잡음이 안 나오게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반발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경준 의원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 노컷뉴스 보도 네. 있었잖아요. 아침에 점수가 제일 높대요.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슨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컷오프 당했어요. 시스템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은 대체 왜 기준이 이래요? 아니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부각을 안 하고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막 얘기하고 물론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있으니까 불만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민주당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은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논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게 이제 폐기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현역 8명이 이제 컷오프 되고 있는 공천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현역들을 붙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가 됐고 입틀막 공천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천이 진행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네.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일부 일리 있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시는 프레임 자체가 전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서 점수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어느 학급이 더 소란스럽고 어느 학급이 조용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학생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국민의 대표들을 네. 넣느냐 아. 아니면은 그 들어간 라인업이 더 권력에 추종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넣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당이 더 시끄럽냐라는 올바른 기준이 아닌 걸로서 지금 양당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준에 대한 일단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뭐 그런 면에선 저는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뭐 우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항변은 하지만 첫 번째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약에 진통 끝에 넣었다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는 뭐 열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권위를 가질 수는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 권위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크다 그래서 권위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 뭔가 나는 이런 희생 위해서 당신들도 같이 희생하자라는 식으로 나갔더라면은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권위로서 이게 정리가 더 잘 됐을 텐데 제가 이렇게 봐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일단 출마를 또 하시면서 그 측근들, 그러니까 지도부들 누구도 한 명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했단 얘기인가? 근데 또 국민들의 평가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낮거든요. 민주당도 변화라는 것이 또 다수인데 그러면 저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민주당이 더 변화해야 될 부분, 국민들의 눈높이로 더 다가가야 될 부분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냥 우리는 더 잘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우리는 낫다 이런 상대성 평가만 가지고는 그 잘못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하여튼 뭐 공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저는 총선 때 투표장에서 하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누가 이제 개혁하고 혁신하는 공천했냐, 새 인물을 공천했냐, 이거는 공천 결과 다 이제 나와봐야 대진표가 짜여져 봐야 국민이 평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등포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권영엽 사실은 후보 이번에 여성 전략 공천이 됐다가 다시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반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은 아니. 김혜경 여사 개인 비서도 아니고 뭐 수행 비서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한 건 문제가 있다라는 또 지적 이것도 뭐 새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천 상황 저희가 매주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저녁에 밤에 네. 뭐 중요한 지역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경선 결과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